이번에는 3번 신학력 개척으로 그런 확대 과정과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거와 그 다음 신학력 개척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1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8쪽을 보면은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왔어요. 볼게요. 신학로 개척이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는가. 오스만 제국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이제 항해술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나침판을 사용함으로써 지중해 무역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를 타고 먼 거리를 항해하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알아낸 나라들이 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이제 나라 왕자 이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포르투갈에서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서아프리카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네, 서아프리카 항로, 백길이 있다는 것. 육로로만 알았던 그거를 항로, 이 백길도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아프리카 남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거는 희망봉이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도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희망봉을 이름을 붙여서 이 아프리카 남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희망봉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게 다 바닷길로 갔다는 거죠. 인도가 이제 그동안 대륙으로 갔는데 인도를 바닷길로 갔다는 거 아주 중요한 범위가 이제 항해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도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에스파냐는 이제 에스파냐 지금 한 거는 저기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에스파냐 쪽에서 유명한 콜럼버스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대서양 항로를 개척합니다. 이제 그 대서양에서 더 가면은 이제 거기는 낭떠러지다. 거기는 끝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서양 항로를 갑니다. 가서 새로 발견한 나라가 아메리카죠. 이 아메리카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도의 서쪽이라 생각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섬이 많다 보니까 서인도 제도라는 게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지만 지금까지도 서인도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여기는 서인도 같아. 인도의 서쪽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서인도일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까지 서인도 제도로 이름이 굳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에스파냐 하면 유명한 사람 마젤란. 네. 이 사람은 태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네. 완전 세계 일주를 한 거죠. 세계 일주를 하고 왔는데 올 때는 시체로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항로 개척의 항로가 완전히 범위가 이렇게 지중해권 무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항해 그 기술이 발달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3번 답안인데요. 3번 답안을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3번 신항로 개척 이후 무역의 확대 과정과 범위를 말해라. 오스만 제국이 너무 강성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무역이 전부였는데 그걸 장악해 버렸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해술과 조선술, 나침반 이런 게 발달하니까 배를 타고 한번 나가볼까? 했던 나라들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그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해 버리고요. 아프리카 남쪽 끝에 여기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는 희망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여 인도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렇게 무역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에서는 콜럼버스가 나 대서양을 한번 더 가볼래. 더 가봤더니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발견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도의 서쪽이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은 태평양을 횡단해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시체로 돌아왔지만 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무역의 확대 과정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3번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유럽의 신학로 개척으로 라틴 아메리카, 그 신대륙인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의 각각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쪽은 식민지로 이제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얘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메리카 문명, 아주 유명한 문명이 다 파괴됩니다. 예, 마야 문명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마야 문명, 잉카 제국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듭니다. 누가? 유럽이요. 그래서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메리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아질까요? 아니죠. 자,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도 이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단일 작물로 아주 많은 수확을 노리고 단일 작물만 재배해. 한 가지만 재배해서 커다란 수확을 노리고 이제 단일 작물의 대농장인데 이거에 이제 수확된 거는 이제 걔네들이 식민지 만든 사람이 가진 식민지 주인인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쪽에 사탕수수, 담배 이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금광 캐기만 하면 금과 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캐요? 네,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캐겠죠. 그래서 노동을 착취했다는 거죠. 보상이 없이 완전 노예처럼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옮겨온 유럽 쪽에서 옮겨온 천연두나 이런 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영향이 아주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 쪽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았겠죠. 유럽 쪽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다음 페이지 119쪽을 보면은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중해에서만 무역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대서양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삼각 무역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연결해서 유럽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다가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이제 농장에서 이제 막 하고 그 수익을 자기가 다 갖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구조 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 노예 무역을 확대했고 흑인들을 끌고 가서 아메리카에서 대농장에서 노역을 시켰다.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격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은과 금이 캐기만 하면 다 나와요. 아메리카. 너무 많은 거죠. 금과 은이 너무 많으면 그 물건의 가격은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혁명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상업혁명은 뭐냐면 이렇게 너무 이제 무역이 발달하니까 주식회사도 생기고 금융제도도 생기고 상공업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이런 거를 상업혁명이다. 그리고 신도륙에서 갖고 온 이제 작물들도 전파하게 된 거죠. 감자나 옥수수도 이런 작물도 있네 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4번 답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럽의 신학로 개척으로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 쪽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 자, 유럽 쪽을 볼까요? 유럽 쪽은 지중해 무역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서양도 있는데 대서양에서 무역을 해볼까? 라는 이런 이제 무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무역이 삼각 무역. 세 개 나라를 삼각형 구도로 무역을 한다는 거죠.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사서 아메리카 대농장에다가 일을 시켜먹는 거죠. 아주 잔인한 그런 무역이었죠. 그리고 가격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왜? 금이 너무 많아, 은이 많아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혁명이 일어났고 상업혁명은 이제 너무 무역이 발달하니까 주식회사도 생기고 금융제도도 생기고 상공업이 너무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상업혁명이라 하고 이제 감자나 옥수수도 이런 작물도 있네 하서 작물이 이제 전파가 되게 됐다는 거죠. 아주 유럽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획기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은 어땠을까요? 마야 문명 파괴, 잉카 제국 파괴입니다. 다 파괴. 식민지가 건설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완전 짓밟혀졌겠죠. 그래서 단일 작물만 재배하는 대농장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거는 다 가져가잖아요. 식민지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리고 노동력도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착취하는 거죠. 노예니까. 그리고 그 이제 유럽에서 가져온 천연두 이런 게 이제 전파되면서 뭐 홍역 이런 걸로 이제 얘네들은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쪽 이쪽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